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회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 강의 제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입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정신역동 이론가의 이론입니다.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행동주의 이론이 나오거든요. 행동주의 이론 앞까지가 이제 정신역동 이론과 연관성이 있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러가 마지막이 됐는데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에 대한 1번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적 이론 또는 개인심리 이론의 특성을 보면 1번 별표, 거기에서 우월감이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열등감이란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월성 추구 노력, 그리고 열등감과 보상, 이런 것들이 바로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들입니다. 인간은 성적 만족보다 우월감을 추구하며, 끊어주세요. 우월감은 타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 그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우월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2번 아들러는 2번도 별표 쳐주시고요. 생활 양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회적 관심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아들러는 잘못된 생활 양식을 긍정적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면서 끊어요. 보다 나은 생활 양식을 제시하고 연구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번도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출생 서열이 있습니다. 출생 서열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러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과 가족 구조, 출생 서열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 현실적 지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 지각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총체적, 사회적, 목표 지향적, 인본주의적 관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쳐 주시면 됩니다. 이 인본주의적 관점이 바로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학 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칼 로저스입니다. 그러한 현상학적 관점이 바로 인본주의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관점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러는 가치, 신념, 태도, 목표, 관심, 개인의 현실적 지각과 같은 내적 결정인자를 강조한 심리학의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였습니다. 주관적 접근의 밑줄입니다. 이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죠?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가 아들러이고 총체적, 사회적, 목표 지향적, 인본주의적 관점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찌 보면 아들러의 인간관도 들어가 있고 아들러 이론의 특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인간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총체적 인간관입니다. 총체적의 동그라미. 두 번째가 한목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입니다. 목표 지향적 행동의 밑줄입니다. 세 번째는 우월성 추구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월성 추구 노력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아들러의 총체적 인간관부터 보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로서 끊어요. 성격은 통합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자아 일치된 통합된 성격 구조를 개인의 생활 양식이라 부르고 있는데 개인의 성격은 생애 목표를 통해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자, 개인의 성격, 이것은 통합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전체다. 1번에 나와 있죠. 거기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적 인간관, 총체적 인간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한목적적이고 목표 지향적 행동입니다. 행동에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측면이었고 2번 같은 경우는 행동적인 측면인데요. 개인 심리학은 모든 인간 행동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행동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관적이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은 그런 목표의 맥락 하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자, 우월성 추구입니다. 아들러는 완전성의 추구나 숙달을 통한 열등감의 극복은 선천적의 동그라미, 선천적이며 인간은 원래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월, 능력, 완전의 추구는 인간의 무력감을 해결해 주며 능력 추구의 고유한 형태는 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성은 바로 퍼스널리티라고 해서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월, 능력, 완전의 추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한마디로 우월성 추구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무력감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열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우월성 추구 노력은 바로 이러한 열등감, 무력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워밍업을 잠깐 해봤는데 여기까지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론인데 우리가 프로이트, 안나 프로이트, 에릭슨, 그 다음에 융 이렇게 됐죠. 여기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어차피 개념에서 다시 나올 것인데요. 인간은 인간관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요. 총체적 인간관이다. 자, 성격은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격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 인간관의 첫 번째 성격은 통합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목표 지향적 행동. 인간의 행동은 목표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가상적 목표론이 있습니다. 가상적 목적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월성 추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우월성 추구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극복, 즉 우월성 추구는 후천적이 아니라 바로 선천적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했다. 이거를 잘 알아놓으시고 인본주의적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했다는 점은 바로 주관적인 자각,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가 바로 선천적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우월성 추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출생서열 이것들은 이제 뒤에 개념에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론 제가 앞에 발달 단계,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 발달 단계에 제시하지 않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주요 개념을 보면 됩니다. 주요 개념에 생활 양식부터 쭉 나옵니다. 생활 양식부터 앞에 있는 융과 비슷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본 다음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양식 별표 하나입니다. 인생 목표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 등 그 다음 가로 스스로 설계한 한 개인의 독특한 특징 가로 닫고요. 으로써 그 다음 또 가로 이것이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 가로 닫고
자, 머릿속에 넣어요. 좌표라는 단어 나오면 생활 양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2번.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유형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생형, 지배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령 네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유형령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라 합니다. 열등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향해 노력하며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발달해지고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별표. 생활 양식은 5세 이전에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일생을 통해 시작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지의 동그라미 별표. 즉 개인의 생활 양식은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요. 자,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생활 양식이다. 4세에서 5세경에 그 틀이 형성되어 그 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네,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변한다 하면 틀립니다. 변한다 X. 아동기 경험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외부 사건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고요. 종류는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령, 가장 바람직한 형이 바로 이거라 했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에서의 생활 양식 유형이 쭉쭉쭉 네 가지가 보입니다. 이 시험에 출제가 최근에도 된 적이 있으니까 잘 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 양식은 개인의 성격을 움직이는 체계적 원리입니다. 부분에 명령을 내리는 전체적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인의 독특성의 동그라미, 독특성, 즉 삶의 목적, 자아개념,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독특한 방법들이라 합니다.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의 동그라미 1, 활동 수준의 동그라미 2, 여기에 따른 생활 양식을 네 가지, 즉 지배형, 기생형, 사회적 유형령, 그 다음에 회피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들입니다. 활동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고요. 사회적 유형령은 이 활동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다 높은 건데요. 사회적 유형령은 바람직한 유형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아울러 활동 수준도 높습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생활 유형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하에 주로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은 4세에서 5세경에 부모의 영향으로 많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형입니다. 부모가 지배하고 통제하는 독재형 동그라미요. 독재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죠. 아직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부모가 막무가내로 힘을 통해 자녀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이 자녀의 생활 양식도 지배형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생형입니다. 기생형의 동의어는 획득형이라 하는데요. 의존성이 주 특징입니다. 기생형의 주요한 생활 양식의 특징은 의존성이다. 의존성의 동그라미. 이러한 생활 양식은 부모가 자식 사랑이란 미명 아래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보호 동그라미, 과잉보호하여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할 때 생기는 생활 태도, 생활 양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줄 때 자녀는 기생형의 생활 양식을 배운다는 것을 부모는 명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겪고 태어나 어미 새에게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우고 많은 시련을 통해 터득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생형의 생활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재산을 보고 빈둥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생형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소극적이 힌트입니다. 소극적의 동그라미요. 회피형의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도 동그라미요.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는 것을 피합니다. 회피형의 사람은 한번 시도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 고립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회피형 생활 양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살려주는 자녀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사회적 관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바람직한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사회적 유형령입니다. 사회적 유형령의 생활 양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러 이론에서 이 유형의 사람은 성숙합니다.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합니다. 이들은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 개인적인 용기, 타인의 안녕에 공헌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형령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의 개념을 봤습니다. 바로 생활 양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열등감과 보상입니다. 열등감의 별표입니다. 열등감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긍정적인 동기로 보았습니다.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게 열등감입니다. 2번 별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끊어요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인자입니다. 긍정적 인자라고 써주시고요.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고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아들러는 봤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 컴플렉스의 세 가지 원천을 봤는데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합니다. 첫 번째, 즉 생활 양식을 왜곡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체적으로 병약하거나 동그라미 1, 허약한 아동이죠. 응석바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 자, 응석바지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성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부당하는 아동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 측면이죠. 그러면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부당한 아동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입니다. 보상은 열등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 이게 필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우월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끊어요.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입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이거든요. 거기 가로 딱 묶어주시고요. 즉 열등감에서 우월감을 갖도록 어떤 것을 유발하는 건전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다. 그러면 좋은 말이죠. 사회적 관심은 첫 번째 1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다음 가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입니다. 가로 닫고요. 가족관계와 경험에서 발달하고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자아의 창조적 힘입니다. 이걸 창조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아의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인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아의 창조적 힘은 끊어요 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이를 추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사회적 관심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자아의 창조적 힘, 창조적 자아가 됩니다. 바로 밑에 창조적 자기 또는 창조적 자아를 보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유전과 환경, 경험이라는 원료를 이용해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낸다.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창조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생 목표와 목표 추구 방법을 결정하고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킨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인 경험, 주관적인 접근 이런 걸 말했죠. 이 아들러의 이론에 보면 스스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주관적인 겁니다. 다섯 번째, 우월성 추구, 우월을 향한 노력을 보겠습니다. 우월성 추구 노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월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해서 우월해지는 것이죠. 1번 별표. 가상적 목표론의 1번도 별표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표하는 바가 있다. 행동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인간 행동은 목표하는 바가 있다. 여기서 가상적 목표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 이 정도 알면 가상적 목표론의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상적 목표는 미래에 실제 할 것이라기보다는 끊어요. 주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으로서 끊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안전한 상태의 자기상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현상학 이론,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은 이 가상적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고요. 이는 결국 우월성 추구나 생활 양식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마다 저도 그렇지만 가상적 목표가 있죠.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가상적인 마음속에 있는 중심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중심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월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입니다. 개인 심리학은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상학적 관점 수용하여 동그라미 1.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죠? 네, 주관적인 지각입니다. 본인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느냐,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러는 거니까 바로 주관적 지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그들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신념, 관점, 지각, 결론 등의 도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끊어요. 그들 자신이 설계한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었습니다. 가족 구조,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형성을 보면 아들려는 가족 구조와 출생 순위가 끊어봐요. 생활 양식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생 서열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첫째 아이, 중간 아이, 막내 아이, 외동 아이가 있습니다. 8번은 최근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봐야 됩니다. 첫째 아이의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두 단어를 말씀드리면 폐위된 왕과 권위입니다. 1번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폐위된 왕이 됩니다. 폐위된 황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이는 권위의 중요성, 권위의 동그라미, 동생보다 더 잘 이해하죠. 아무래도 맞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아이는 가운데 낀 아이를 말하죠. 중간 아이의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둘째 아이의 가장 큰 특성은 경쟁이다. 경쟁의 동그라미요. 아들러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달리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경쟁하는 거니까 달리는 꿈. 둘째는 태어나면서 첫째와 경쟁하게 되고 막내가 태어나면서 막내와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막내 아이입니다. 막내 아이의 키워드는 과잉보입니다. 과잉보, 의존적의 동그라미. 막내는 과잉보 될 가능성이 크며 과잉보 때문에 막내는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존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앞에서 봤던 기생형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응석바지 행동이나 낮은 독립심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동아이입니다. 자, 외동아이도 키워드가 있는데요. 과잉보도 들을 수 있고요. 자, 외동아이는 혼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중요성,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자, 외동아이는 가족 내에서 경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쟁 대상이 될 가능성은 약합니다. 2번 독자로서 이들은 관심의 중심이 되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개념을 간단히 판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죠. 자, 주요 개념이 있는데 이 주요 개념에서 첫 번째 생활 양식을 잡아야 되겠죠. 자,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그 다음에 가상적 목표론, 그 다음 우선 4가지 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자, 생활 양식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하죠. 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입니다. 좌표 나오면 생활 양식을 찍으시면 됩니다. 생활 양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성, 독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에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배형이 있다. 지배형은 권력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생형입니다. 기생형은 획득형이라고도 하고, 이 기생형의 특징, 바로 의존성입니다. 세 번째,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입니다. 마지막, 사회적 유용령입니다. 사회적 유용령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활동 수준도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를 구분한 기준이 있겠죠. 구분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 바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사회적 관심 들어갑니다. 사회적 관심은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 이러한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사회적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적 목표론입니다. 또는 가상적 목표,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됩니다.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입니다. 이것은 현상학적 관점을 수용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은 현실 상황에 대해, 환경이라 해도 됩니다. 현실 상황에 대해 주관적, 어떻게 스스로 지각하는가. 개인은 현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지각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의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개념들을 보시죠. 자,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는 긍정적인 인자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우월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월성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열등감, 무력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건전한 반응입니다. 무력감 극복을 위한 건전한 반응입니다. 일종의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휘되었을 때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던 생활 양식이 이쪽에 있던 생활 양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죠. 자, 앞에서 제가 생활 양식을 정리했는데 생활 양식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생활 양식은 5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죠.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5세 이전에 형성된 생활 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 주시고요. 이 열등감,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은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을 통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월성 추구에 보면 개념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우월성 추구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이 추구 노력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열등감의 자아에서 우월성 추구의 자아로 변화가 됐다. 인간은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창조적 자아 또는 창조적 자기라고 이야기한다. 창조가 뭐였죠? 네, 새롭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인데요.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 독창적인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가능하겠죠. 선천적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창조적 자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렸던 개념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4가지를 정리했고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 추구, 창조적 자기까지 3가지까지 하면 모두 7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출생 서열입니다. 자,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서열에 따른 특징. 최근에는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키워드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첫째 아이. 맞이라고 하죠. 권위 중요성을 안다라고 했고, 폐위된 왕에 비유됩니다. 자, 두 번째 중간아이입니다. 중간아이는 경쟁, 슬래시하고 달리는 꿈, 꿈. 이게 중간아이고, 그 다음에 막내입니다. 자, 막내는 의존적이 된다라고 했어요. 응석바지,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잉보호, 의존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독자입니다. 독자는 외동아이라고 하죠. 외동아이는 간단하게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견해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들러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학자들의 이론을 쭉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론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다가는 그 한 문제를 틀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인간 발달에 관한 기초 이론의 내용에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인간 발달에 관한 기초 이론 5번째에서는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사회학습 이론이 2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